자,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터치. 자, 그대로 끝났어요. 경기가 끝납니다. 서울이 우승했습니다. 2016 K리그 클래식 챔피언 FC 서울입니다. 정말 말씀드렸던 대로 전북이 길고 긴 시간 연속 무패와 더불어서 1위를 달려왔는데 이 마지막 날 황선홍 감독 2013년 포항 감독 시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대역전극이네요. 정말 긴 기간 리그를 지배했던 전북이 마지막 한 경기 서울에게 승리를 내주면서 결국 2위 서울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그것도 전북이 여러 가지 좋은 기록으로 오늘 수립했던 전북의 전주성, 전북의 안방에서 황선홍 감독이 다시 한번 역전 우승을 이루면서 FA컵까지 만약에 들어올리게 되면 포항 그때 바로 더블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와 똑같은 도전을 황 감독이 할 수가 있겠네요. 전북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요. 서울은 우승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우승 세리머니 KBS의 디지털 서비스 마이케이 통해서 웹과 모바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리그 클래식 마지막 라운드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광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2016 K리그 클래식의 챔피언이 조금 전에 결정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FC 서울이 역전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네, 황선홍 오늘 감독은 경기는 두 번의 역전 우승을 일구네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황선홍이 있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는 사실 두 팀 선수들의 어떤 투쟁심, 투혼 이것이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전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후반전 출발했을 때 서울이 몇 번의 역습 찬스에서 날카로운 연계 플레이를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한 번 연결이 됐던 것이 결승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반전을 보면서 이 황선홍 감독이 전북의 닭공 가장 날카로운 창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잘하고 나온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90분 동안 관리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사실 황선홍 감독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차전에서 전북을 이긴 것이 5경기 만에 이겼잖아요. 그렇죠. 4전 5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전북에 대한 어떤 요령이라든가 자신감이 그 경기로 인해서 좀 올라왔다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때와 같은 어떤 포메이션으로서 오늘도 역시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전북은 33경기 연속 무패 5월 28일 이후로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없는데요. 승점, 감점, 승점 상감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 결국 서울과 동률이 됐고 서울에게 경기를 우승을 내주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그렇죠. 전북 팬들은 뭐 아쉬움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건데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우승컵을 놓친 전북의 선수들을 향해서 전북의 서포터들이 정말 끝까지 열과성을 다해서 응원을 해주고 있고 서울은 이미 우승 파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전북 선수들은 북쪽 스탠드에 가서 매드그린 보이즈에게 인사를 했고요. 서울은 남쪽 스탠드에서 수호신과 함께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디 코치의 모습도 보이죠. 네. 네, 서울의 또 좋은 시절을 여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아디 선수. 주세종 선수도 오늘 뭐 몸을 사리지 않고 곽태희 선수 수비 활약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곽태희 선수도 중간에 서울에 다시 합류.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로 귀환을 했죠. 네. 그러면서
팀이 필요한 역할을 마태형으로서 정말 잘해줬습니다. 오늘 서울 원정 서포터 전주까지 내려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네. 자, 고요한 선수가 사실 전반전 초반에 약간 부상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빠졌을 때는 서울이 사실 그 교체는 좀 불안하기는 했었어요. 여기서 또 교체 카드를 하나 또 쓰게 되는구나. 이럴 때는 서울의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김치우 선수도 황급하게 들어와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성 선수도 오늘 정말 재능을 마음껏 뽐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장면을 만들었는데 이재성 선수 물론이고요. 다른 선수도 참 이 순간을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전북 선수들. 네. 예. 이 서울 선수들의 이 우승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미끄럼이 지켜보고 있는 이 전북 선수들의 모습도 중계석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은 말씀드렸던 대로 시즌 초반에는 아드리아노 대안의 위력에다가 신진호, 주세종, 다카하기의 미드필드가 아주 또 예술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진호 선수가 또 이탈을 했고 그 이후에는 선수들의 체력이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고 또 최용수 감독의 이탈이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서울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황선홍호가 여러 가지 실험 끝에 결국은 정착을 해서 오늘의 또 영광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참 황선홍 감독의 기쁨과 김신욱 선수의 아픔이 대비되는 장면이 3년 전에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신욱 선수가 그때 또 뛰지를 못했잖아요. 그랬습니다. 네, 김신욱 선수가 이 대역전 우승을 상대에게 넘겨줄 때 그때 또 항상 김신욱 선수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상당히 오늘도 씁쓸하고 아주 슬픈 표정이에요. 서울은 안양 시절이던 85년, 90년, 2000년 이후 FC 서울로 팀을 바꾼 후에 2010년, 2012년까지 이제 유니폼 엠블렘 위에 6개째 별을 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서울은 말씀드렸던 대로 전북이 지난 10년 동안 4차례 우승인데 이렇게 되면 서울도 지난 10년 동안 3차례 우승이에요. 그렇죠. 네, 전북이 완벽하게 전북의 시대를 만드는 것을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저지한 클럽은 서울이었습니다. 사실 2009년이 전북 리그 첫 우승 이후 리그 우승을 한 팀은 포항을 제외하면 전북과 서울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K리그를 어느 순간부터는 이 두 팀이 양분해왔다고도 볼 수가 있고 네. 또 가장 어떤 적절한 투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선수단의 수준을 계속 유지해왔던 것도 대표적으로 이 두 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6 K리그 클래식 시작 전부터 두 팀이 비교 불가 양강으로 꼽혔던 거고요. 그렇죠. 다른 팀들은 선수가 좀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만 곧이어 나빠지기도 하고 약간 부침과 기복이 있는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이 두 팀만큼은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로 2016 K리그 클래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에 펼쳐진 이 순천 팔마 경기장에서 치러진 전남과 울산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 울산은 어떻게 보면 FA컵 결승에서 서울을 응원하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제주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아주 좋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또 거머쥐었고요. 제주는 상주를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그렇지 않았더라도 사실 제주는 거머쥘 수가 있었죠. 네. 트로피가 수여되겠습니다. 여러분 2016 K리그 클래식 준우승팀 전북에게 트로피가 먼저 주어집니다. 네, 프로축구연맹 또 권호갑 총재가 네. 전북 선수들은 전혀 생각하기 싫었던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네. 사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결승에 올라와서 진 팀보다는 예를 들어 토너먼트에서 그냥 준결승이나 그 이하에서 탈락하는 팀이 사실은 덜 마음이 아프다. 네, 결승에 올라와서 이렇게 우승 세레모니를 하는 우승팀을 보게 되면 준우승팀은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FC 서울 다음으로 K리그 클래식에서 기쁜 팀은 바로 제주 유나이티드겠네요. 그렇죠. 제주는 네. 올 시즌을 아주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감독 교체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감독 교체한 값을 톡톡히 했어요. 네. 챔피언스리그 가는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감독도 바꿨던 거니까요. 이제 2016 K리그 클래식 챔피언 FC 서울 선수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고요한 선수는 보니까 지금 부축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발목을 좀 많이 다쳤던 것 같습니다.
서울이 전북을 상대로 시즌 내내 꼼짝을 못하다가 리그 3경기 모두 내주고 챔피언스리그 1차전도 크게 지면서 사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부터 전북을 상대하는 방법을 찾았고요. 결국은 마지막 리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네. 또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K리그 30만 관중 그리고 모든 대회 도합 40만 관중을 돌파한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안방에서 어쨌든 서울 선수들이 우승 메달을 거는 것을 보게 된 전북 팬들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시즌 멋지게 뛰었던 서울 선수들 고광민, 주세종, 이석현, 네, 박주영. 오늘 윤승원 선수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전 이름은 윤현호 선수. 오산고의 베르바토프라고 네. 불렸던 선수입니다. 자, 때일은 경고를 받음으로써 좀 일찍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윤승훈 선수 투입이 어느 정도 성공을 봤어요. 네. 박주영 선수의 체력을 그만큼 더 세이브를 시켜줄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FC 서울 윤승원 선수의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계속 R리그라든가 뭐 김해시청 임대 가서 다른 팀 뛰다가 이런 무대에서 데뷔를 했거든요. 네. 윤승원 선수도 오늘 정말 일기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축구연맹 번호갑 총재. 그리고 FC 서울 또 이재하 단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황선홍 감독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운데 사실 지휘봉을 잡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6월 21일에 취임을 해서 사실 시즌 중반에 이렇게 감독이 바뀌는 이것도 좀 유례가 없는 일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예. 보면 이제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요, 아주 선수들 더 좋은 시절에는 최용수 후배가 다 하고 네. 이제 어려워지려고 하니까 나한테 왔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때 부임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결국은 포메이션 실험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많은 시행착오 끝에 오늘의 감격을 얻게 됐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2번째 우승을 차지하는군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포항 시절과 마찬가지로 대역전 우승과 더불어서 더블에 도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네, A매치 주간이 끝나면 일단 전북이 R라인을 상대로 11월 19일에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 1차전을 치르고요. 11월 그리고 26일에 2차전. 원정으로 치러집니다. 네, 그리고 서울과 수원의 FA컵이 11월 27일과 12월 3일에 펼쳐지죠. 네,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리고 1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A컵 결승 슈퍼매치 두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지금 이제 오스마르 정말 외국인이면서도 위대한 주장이 됐습니다. 네. 서울이 챔피언임을 확인하는 네. 순간입니다. 이 주장이 트로피 좀 멋이 없게 드는 선수들도 있는데 오스마르 선수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합격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우승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골을 박주영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네, 저 황선홍 감독도 제자들과 더불어서 들어올렸습니다. 자, 이제 한 명 한 명 돌아가겠죠? 아드리아노. 자, 아드리아노 올 시즌 34골이에요. 네. K리그 득점왕은 비록 차지하지 못했지만 정말 그래도 임팩트 있는 활약을 특히 시즌 전반부에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대안도 참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네, 박가기 선수도 외국인 선수로서 아시아 쿼터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오스마르, 아드리아노, 대안, 다카기 외국인 선수 4명이 참 이렇게 잘 뽑을 수 있을까 싶을 그렇죠. 정도로 네. 예, 이 전북과 더불어서 이 두 팀이 외국인 선수도 최고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현대그룹리그 결승 2016 현대올뱅크 K리그 클래식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3월 12일 바로 이곳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과 서울의 공식 개막전부터 11월 6일 일요일 오후 전북과 서울의 챔피언 결정 무대까지 참 길게 7개월 동안 달려왔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FA컵과 ACL을 예고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강원과 성남의 승강 플레이오프가 또 11월 17일, 20일에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K리그는 아직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11월 17일에 이 강원과 성남 강릉에서 치러지는 네. 1차전 치러지고 나서 일요일에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강원과 경기가 치러지는데 그 경기를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KBS 스포츠가 또 중계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 경기 이 내년 시즌에 클래식으로 갈 팀과 챌린지로 갈 팀 운명이 갈리는 오늘 경기 못지않게 중요한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 경기입니다. 서울이 참 계속 추격하다가 추격자가 마지막에 뭔가 뒤집는 결과를 뒤집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강철 코치도 아주 파한대소하고 있고 서울은 정말로 올 시즌 아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드라마를 쓴 팀으로 또 K리그 클래식 역사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이 6번째 별을 유니폼에 달게 됐는데요. 오늘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준 서울의 원정 서포터 수호신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이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원정 응원 온 보람을 아주 150% 만끽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의 주장으로 한 시즌, 지난 시즌은 뭐 풀타임 단 한순간도 그라운드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았던 오스마르 선수가 올 시즌은 주장 완장을 차고 또 주장으로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온 대한 선수 올 시즌에는 정말 본인의 골뿐만 아니라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노련한 선수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고요. 네. 서울에는 정말 뜻깊은 시간을 맞는 선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박주영 선수도 있네요. 네. 이분은 코치입니다. 아디라고요. 네. 예전에 서울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아디 코치도 이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박주영 선수의 골은 윤일록 선수의 패스부터 이 과정과 결과가 참 멋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북이 후반전 들어서면서 조금 더 공격에 좀 치중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서울이 몇 차례의 역습을 아주 정교하게 진행을 흐름을 뺏어올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골을 넣은 이후에는 전북의 파상 공세가 정말 무서웠는데 그것을 서울 선수들이 아주 정말 투지 넘치게 오늘 막아줬습니다. K리그 클래식 38라운드까지 결과가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FC 서울이 승점 70점이 되면서 2016 리그 챔피언에 올랐고요. 전북은 승점 67점, 제주 유나이티드가 승점 59점으로 3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제주 유나이티드까지 가져갔습니다. 울산이 4위, 전남이 5위, 상주가 6위입니다. 네, 상주가 아주 또 깜짝 그래도 상위 스플릿에 드는 기염을 토했었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서울이 수원을 꺾고 FA컵 우승을 하는 거를 바라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챔피언스리그 티켓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된 그룹 B의 경기 결과 이 수원이 그래도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룹 B의 그렇습니다. 제일 높은 7위에 자리를 했고요. 광주FC는 클래식 승격 이후 클래식에 계속 살아남는 네. 그런 성과를 또 거뒀습니다. 남기일 감독도 아주 대단한 시즌을 보냈어요. 포항 스틸러스가 9위, 그리고 어제 인천 축구전용구장에서 드라마가 써졌습니다. 정말 오늘도 드라마입니다만 어제 인천 역시도 이것 이상의 드라마였습니다. 인천이 승리를 거두면서 10위, 일단 K리그 클래식 승격을 어제 경기로 확정지었고요. 성남 사실 전북이 오늘 3연속 우승을 노렸는데 3년 연속 우승을 노렸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3년 연속 우승, 3시즌 연속 우승을 달성한 팀은 성남이 유일한데 그 성남이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원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성남은 특히 전반기에는 좋았다가 굉장히 급전직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네. 아쉬움이 더더욱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K리그 클래식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선배들에게 용감한 축구를 네. 인상적으로 보여줬던 수원FC, 아쉽지만 내년에는 또 챌린지에서 다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네, 1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수원FC는 한국 축구 전체의 역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팀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뭐 내셔널 리그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그를 다 거친 수원FC 선수들에게도 올 시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챔피언 서울부터 챌린지로 강등당하는 12위 최하위 수원FC까지 12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6 K리그 클래식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많았는데요. 마지막 역전 우승을 일굴었던 황선홍 감독,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김도환 기자가 만나봅니다. 네, 그야말로 대역전 우승의 꿈을 성취한 황선홍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우승 소감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어떠신가요? 뭐 실감이 많이 안 나고요. 우리 선수들이 1년 동안 최선을 다한 결과를 얻어낸 것 같아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뭐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또 잘 정비해서 내년에는 또 우리 팬들에게 더 좋은 축구 또 FC 서울만의 어떤 그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곳 적지에서 승리하는 게 정말 그 대단한 일인데요. 박주영 카드를 꺼내든 배경과 오늘 승리의 요인을 좀 분석해 주시죠. 역시 뭐 한 골 싸움으로 가면 우리가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전반만 견디면 후반에 분명히 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박주영 카드는 어차피 윤수원 선수가 90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된 카드고요. 충분히 뭐 또 그 역할을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독님께서 뽑은 MVP는 누구고 어느 선수가 좀 잘했습니까?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최선을 다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도 고참 선수들이 끝까지 그 좀 팀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들이 오늘 결과로 이어진 것 같고 모든 선수들과 MVP 같습니다. 예. 자, 이곳 원정 응원을 정말 많이 왔는데요. 그 서울 팬들한테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조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정말 팬들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역전 우승을 달성한 서울 황선홍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시즌 중반에 FC 서울 감독으로 취임을 한 후에 일단 초반에는 조금 적응기도 필요했습니다만 결국은 팀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황선홍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가장 결정적인 골을 넣은 박주영 선수 만나봅니다. 네, 그야말로 엄청난 골을 넣었는데요. 좀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승하는데 공격수로서 좀 요 근래 좀 골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렇게 골로 깨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박주영 선수 뭐 대표팀에서도 골을 많이 넣으셨지만 뭐 축구 인생에서 오늘 골은 어떤 의미를 좀 갖습니까? 축구 인생에서 정말 많은 골을 넣었지만 또 기뻤던 순간도 있었고 그렇지만 오늘 정말 뭐 손가락 안에 골을 말아 정말 기쁜 그런 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역전 우승이 정말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그 팀의 그 대역전 우승의 원동력은 또 어디에 있다고 풀이하시나요? 뭐 선수들 개개인마다 우승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또 바라고 그렇게 하던 부분들이 저나 태희 형이나 뭐 주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이 간절했기 때문에 오늘 우승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 원정에 정말 많은 서울 팬들이 오셨거든요. 팬들한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오늘 정말 저희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에 저렇게 많은 서포터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큰 힘을 얻고 또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 박주영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정말 박주영 선수다운 골이었습니다. FC 서울 우승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전북 한 시즌 참 멋지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12팀 모든 선수들, 관계자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도 박수를 보내면서 2016 K리그 클래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는 축구가 있는 곳 가장 뜨거운 그 현장에 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광용이었습니다. 여기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